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리뷰할 종목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던 밀리의 서재,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4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최근 흐름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전망 알아볼까요? 네, 제가 12월 19일에 소개를 드린 이후에 어제 최대 수익률로 보았을 때 최대 한 48%까지 상승을 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시청자분들도 좀 기분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투자 포인트는 AI를 통해서 이제 책을 요약해주고 이를 통해서 독서 인구가 증가한다. 라는 부분을 초점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웹소설 관련 시장 진출 모멘텀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 상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각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웹소설을 기반으로 이제 드라마 같은 IP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웹소설을 진출함으로써 IP를 가지고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제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분할 매도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24년 3월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약 40% 가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언제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씩 이제 팔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소개해 주실 당시에 온라인 전자책 시장이 개화기에 진입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내년도에 이 기업이 성장률이 고성장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30에서 40%대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좀 아래에 맞습니다. 있어서 네. 근데 딱 지금 가격이 공모가예요. 네, 맞습니다. 네, 23,000원. 네. 네. 네, 상승을 잘 해줘서 굉장히 좋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또 보호에서 풀리는 게 좀 악재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해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 갑진년 새해 비상할 유망 종목 AI 로봇이 온다. 지난 방송에 대중에 어필 가능한 종목군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기술 종목군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주제인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내용 알아볼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는 이제 어필 가능한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나노, XR, 그리고 하이퍼 어토메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로봇 양산 특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리서치 아름에서는 2021년부터 이제 감속기 기업인 SPG, 2022년 이제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찍 이제 발견하고 발간을 하면서 고점 기준 수익률이 980%까지 달성한 전례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설명한 신기술 사업이 이제 테마로 작용할 때 급등하나 실제 실적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로봇 또한 이제 상용화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워드는 ODM, OEM, 그리고 협동 로봇, 그리고 감속기라는 키워드로 각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 가운데 저출산 이야기, 노동력, 생산성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GPT 스토어 출시. 네. 그리고 CES 2024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GPT-4V 출시로 이제는 로봇 소프트웨어 경쟁이 마무리되고 로봇 하드웨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리포트를 통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OEM, ODM, 협동 로봇, 감속기 이 키워드 설명을 부탁드리고 GPT-4V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까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제 GPT-4V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GPT-4V는 오픈 AI에서 작년 9월에 공개한 것으로 기존의 챗 GPT는 이제 텍스트 입력만 가능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GPT-4가 나오면서 멀티모달을 통해서 텍스트 외에 이미지와 음성까지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모달은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여러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GPT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면서 향후에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로봇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로봇이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디자인과 품질 등을 비롯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양산 업체의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중 갈등이 더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로봇 생산의 전초 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키워드를 각각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OEM과 ODM인데요. OEM은 단순히 설계 도면을 받아서 제조만 한 뒤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ODM은 OEM의 개발과 설계 방식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멀티모달 GPT-4를 탑재한 다양한 로봇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에 따라서 이제는 하드웨어의 디자인과 품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협동 로봇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 패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충돌에 의한 사전 감지로 작업자 안전을 굉장히 잘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강점이 있으며, 네 번째로는 다양한 제조 공정과 분야에서 빠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속기인데요. 감속기는 정밀한 구동을 위한 부품으로 사람으로 치면은 관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감속을 통해서 모터의 회전력을 증폭해서 정밀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부품입니다. 산업용 로봇에 이제 4개에서 6개 정도가 적용이 되고 협동 로봇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로봇 원가 비중의 34%를 차지하면서 로봇 원가 비중의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봇도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AI라는 두뇌, 이 GPT 두뇌를 단 AI 로봇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단계이고, 관련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릴 수 있는 시기라는 점, 여기에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로봇 생산의 전초 기지가 된다면 우리는 반사이익을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큰 반사이익, 꼭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OEM, ODM 키워드를 통해서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종목,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 살펴보고요.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서 올해 예상 매출 비중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1981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기획부터 양산까지 진행하는 제조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와 로봇 등을 제조하는 IT 디바이스, 두 번째로는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어셈블리, 세 번째로는 램프, 커넥터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네 번째로는 휴대폰 등의 금형과 기타 부분, 다섯 번째는 유통 및 서비스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2024년에 사업 부분별 예상 매출액은 IT 디바이스 71%, 가전제품 11%, 자동차 부품 15%, 금형 및 기타 1.9%, 유통 및 서비스 0.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제조 수주 증가와 스마트폰 업황 회복을 통해서 IT 디바이스 매출 비중 증가가 기대되고요. 2023년의 매출액은 6,574억 원, 영업이익 284억 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감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IT 디바이스 물량이 감소됐다라는 부분에서 요인이 되었고요. 2023년 3분기 기준 동사의 자산은 8,676억 원, 부채는 1,147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15%로 매우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으로 시가총액의 80%에 달하는 3,883억 원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성장성이 기대되는 신규 사업 부문을 추가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인탑스 하면 삼성 로봇의 수혜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 출시 예정이었던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인 보핏,
이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이제 수혜주로 인탑스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GPT의 등장으로 이제 로봇의 하드웨어, 디자인이나 품질 이런 것들이 경쟁의 핵심 요소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탑스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이제 관련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22년 158억 달러에서 2030년 1873억 달러로 연평균 36%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서비스 로봇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로봇 시장은 더욱 클 것이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탑스에 주목한 부분은 2021년부터 매년 약 5,000대 규모로 베어 로보틱스 서빙 로봇을 독점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봤고요. 향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연간 기준 10,000대까지 추가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탑스는 그동안 축적한 CMF, 컬러 매터리얼 피니싱의 약자인데요.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서 각종 최신 소재 및 공정 기술을 채택을 제한하고 제품 양산까지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히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히다 플랫폼에서는 CMF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2020년 10월 오픈 이래로 글로벌 PC 기업, 화장품 기업,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 등의 신규 고객사를 유치 성공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의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페이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추가 파트너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이 본격 개화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 동사가 최고의 제조 파트너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로 불리는 점은 중국 로봇 제조 기업들이 더 낮은 단가로 제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미중 갈등을 통해서 중국 외에 제조가 더 필요하거나 품질 관리가 더 필요한 곳에게는 생산 가능 규모, 제조 노하우 등의 관점에서 동사가 최적의 선택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배터리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인탑스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탑스의 경쟁력으로 서빙 로봇, 베어 로보틱스를 독점 양산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2배로 증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인탑스를 통해서 그리는 청사진은 결국에는 글로벌 로봇 제조 파트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고 플랫폼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탑스 미래를 좀 더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현황 어떤지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 주목할 성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올해의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8,084억 원, 영업이익 62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 업황 회복에 따른 이익 정상화와 더불어서 로봇 제조 사업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탑스의 주가는 이제 S사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 일정 지연으로 급락을 해 주었으나 그러나 이는 연내 출시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개발이 중단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좀 더 기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 나올까요? 저도 알고 있으면 투자를 조금 원래 더 작년 상반기, 네. 원래 작년 상반기였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업은 계속 또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지 주목하는 이유, 시장 상황들 살펴볼까요? 네, 협동 로봇에 해당하는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인데요. 소개해드리기 전부터 이제 찔끔찔끔 조금씩 주가가 이미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봇주 하면은 이 종목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네. 주목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협동 로봇이 일반적으로 로봇팔이라는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소나 이렇게 로봇 커피 전문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설립돼서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로봇 플랫폼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로봇 매출 비중의 대부분은 협동 로봇인데요. 이제 F&B, 푸드 앤 베버리지 그리고 의료기기 등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마켓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5%가량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6조 5천억 원의 시장을 이제 규모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음식료 업계에서 협동 로봇의 적용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심화되었고 게다가 협동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무인 카페 등의 창업이 가능할 뿐더러 최근 로봇 렌탈 비용 하락도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로봇주의 그 매기를 딱 유발시켰던 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했다라는 것이었는데 뉴로메카 역시도 많은 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내비치면서 네, 맞습니다. 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최근에 대표 인터뷰에서 우주, 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꿈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주요 제품들 알아보고요. 그리고 동사의 기술력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뉴로메카의 주요 제품은 협동 로봇인 인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인 모비, 세 번째로는 산업용 로봇인 아이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F&B 분야에서 교촌치킨, 고피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미 공급한 이력이 존재했고요. 각 브랜드별로 추가 공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미국 위생협회에서 특수 목적용 식품 가공 처리 기기 관련 부품에 대한 안정성 인증을 통해서 이제 북미 시장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의료용 로봇 기업인 큐렉소에 협동 로봇 200대를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협동 로봇이 적용될 제품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큐렉소 조인트인데요. 인공관절 수술 시에는 0.1mm 단위로 뼈를 절삭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팔의 정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동사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 고객사 확보의 주요 레퍼런스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큐렉소 또한 동사 제품을 적용 시에는 원가의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큐렉소가 성장함과 동시에 뉴로메카도 함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써 말씀해 주셨던 F&B 의료기기 분야 제외하고도 우주 쓰레기를 청소한다 약간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계별로 캐파 확장 계획에 따라서 6,000대가량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2023년에 완료했고 2, 3단계의 확장 계획에 따라서 2024년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 내후년쯤에는 1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헤드라인에 뉴로메카를 소개할 때 협동 로봇계의 테슬라 이렇게도 소개를 하던데 그 테슬라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으로 대량 생산해서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팔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킨 튀기는 로봇팔이 네. 이 기업에 그 제조됐던 그런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뉴로메카 국내 협동 로봇 제조사 최초로 자체 모터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설명 들어보고요. 또 실적 전망까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8월에 국내 협동 로봇 제조사 중에서 최초로 자체 모터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대량 양산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모터는 로봇 제작 원가 비중의 24%로 이제 두 번째로 높은데요. 이만큼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사 모터 대비 원가를 최대 80%까지 줄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2025년까지 추가 원가 절감 노력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242억 원, 영업 적자 33억 원, 좀 적자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큐렉소 향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은 기대되고 있으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개발비 등의 고정비 부담이 여전해서 당분간은 적자를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키워드는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관련한 기업 꼽아주시고요. 네. 왜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감속기 산업에 대한 상황들 살펴볼까요? 네, 감속기에 해당하는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2000년에 설립된 산업용 베어링 그리고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2022년 10월에 코스닥 상장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첫 번째로는 기계와의 마찰을 감소시켜서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부품인 베어링과
로봇의 관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며 감속으로 모터의 회전력을 증폭해서 정밀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감속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특수 환경용 세라믹 볼 베어링, 그리고 2013년에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베어링 부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으며 감속기 분야에는 한화디펜스, T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0년 444억 달러에서 2025년 1772억 달러로 연평균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모닉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 내에서 평균적으로 4개에서 6개 감속기가 적용되면서 로봇 제작 원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3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 성장에 따른 감속기 수요도 급증하면서 동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제작 원가 가운데서 앞서서 뉴로메카의 모터 그 수직 계열화 그게 24% 비중을 네, 맞습니다. 차지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게 감속기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쪽의 그 로봇이 작년 4분기에 요가를 해서 네. 굉장히 또 이슈가 됐는데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방산부터 협동 로봇까지 산업 확대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BB테크 이 어떤 산업에 이 전방 산업을 두고 있는지 기술까지 또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감속기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모닉 감속기 글로벌 1위 기업이 있는데 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로 현재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독점이라고 독점이네요.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BB테크가 후발주자로서 다양한 강점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기어가 맞물리는 형태인 독자 치형 설계 기술 확보를 했고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시에도 일반 감속기의 가격 및 납기 기한을 적용하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인데 경쟁사 대비해서 20에서 40%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납기 기한을 50% 이상 감축하면서 이런 부분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산 부문에서 무인 사격 장비 그리고 대용량 무선 전송 장치를 이제 국내 최초로 일본 제품을 대체한 고정 밀 감속기를 적용했고 향후에는 지뢰 탐지용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등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한 웨어러블이나 모빌리티 로봇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을 확장 진행 중이며 두산 로보티스 등을 포함한 국내 주요 협동 로봇 기업의 이제 정밀 감속기 테스트 및 양산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고객사 감속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했고 2025년에는 연간 21만 개까지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지금 증설을 가파르게 진행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12,000개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제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 정도. 네, 재작년 정도고 이제 네. 최근에 52,000개까지 늘렸는데 이제 25년에는 21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BB테크가 내년 정책 수요와 함께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30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에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고 이제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 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실적은 2024년 매출액 145억 원, 영업이익은 약 0.1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고 내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을 통한 베어링 주문 증가와 감속기 부문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기존 고객사 공급 증가 및 추가 고객사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과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비상할 로봇 관련 기업들 쭉 알아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 총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 AI 로봇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디자인과 품질을 비롯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에 관심이 점차 고조될 전망이며 로봇 생산 분야에서 OEM, ODM 그리고 협동 로봇 감속기 키워드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탑스의 경우 AI 탑재 로봇 출시 확대에 따른 제조 능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이 4,243억 원을 보유하면서 M&A 등 사업 다각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수출되는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 양산하고 있고 연 5,000대 규모에서 10,000대까지 추가 생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로메카인데요. 뉴로메카의 경우 모터, 감속기 내재화를 통해서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의류와 푸드 외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점차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F&B, 교촌치킨, 그리고 고피자 등의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북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봐야 되겠고요. 큐렉소 향 매출이 대부분이 24년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제조사 중에서 최초로 자체 모터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대량 생산을 준비 완료했고 올해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연평균 31.9% 성장하는 로봇 시장의 핵심 부품 하모닉 감속기 수요 확대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세라믹 볼 베어링, 2013년에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일본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납기 등의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두산 로보틱스 등을 포함한 주요 협동 로봇 기업과 정밀 감속기 양산화 논의 중이라는 점에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모캡 분석 우희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